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생성과 1차 독립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스팬 앤 리니어 인디펜던스를 할 건데 지금 저번 시간에 문제를 다 안 풀었어요. 네, 프로블럼 4부터 풀면 되거든요. 프로블럼 4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문제예요. 자, let v는 이제 벡터 스페이스고요. 그리고 w1하고 w2는 서브스페이스입니다. 이렇게 써도 될까요? 이제 subspace라는 표기를 이렇게 뭔가 부등호처럼 쓰기도 하거든요. 이 많이 쓰는 표기인데, 그러니까 W가 is a subspace of V. 이것을 우리가 W가 V보다 작은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실제로 많이 쓰는 표기고요. W1하고 W2가 이제 V의 subspace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보이고 싶은 건 뭐냐면 W1 유니온 W가 subspace of V가 된다는 것은 필요충분 조건이 뭐냐면 필요충분 조건 if and only if를 줄여서 if f라고 쓰는 거죠. 이게 뭐냐면 W1이 W2 안에 들어가거나 또는 W2가 W1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었냐면 지난 시간이었는지 약간 기억이 안 나는데 W1 유니온 W2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V의 서브스페이스가 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만약 W1이 W2 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W2가 W1 안에 들어가면 그럼 서브스페이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증명을 해볼까요? 오른쪽 가는 것하고 왼쪽 가는 것 이렇게 두 개가 있을 텐데 사실 왼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쉬워요. 왜냐면은 만약에 W1이 W2 안에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러면 W1하고 W2의 유니온은 뭘까요? 더 큰 W2겠죠. 근데 이 W2는 당연히 subspace of V죠. 왜냐면 가정에 의해서 여기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따라서 당연히 성립을 하고요. 비슷하게 만약에 W2가 W1보다 이제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은 W1 유니온 W2는 뭐가 되죠? W1이 되겠죠? 이것도 역시 subspace of V입니다. 따라서 이제 왼쪽으로 가는 게 참이다 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게 문제거든요. W1 유니온 W2가 V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V의 subspace면은 그럼 W1이 W2 안에 있거나 또는 W2가 W1 안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얘기는 얘가 아니면은 얘여야 된다 이건데 W1, W2가 그러니까 suppose that W1이 W2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take W2에는 있는데 W1 안에는 없는 게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거꾸로 W1 안에는 있는데 W2 안에 없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X가 W1 안에 있는데 W2 안에 없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W1이 W2의 부분집합이 아니라는 건 그러니까 W1이 W2의 부분집합이라는 게 무슨 뜻인데요? 모든 X에 대해서 임의의 X에 대해서 이게 for all 이란 뜻입니다. 임의의 X에 대해서 W1 안에 있으면 그러면은 X는 W2 안에 있다 이거니까 W1 안에 이게 아니란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W1 안에 있는데 W2 안에 없는 게 있다는 얘기죠. 여튼 그래서 이제 W1 빼기 W2, W1 차집합 W2에서 X를 여러분이 잡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then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조금 다르게 할게요. 죄송해요. 자, 이것도, 그러니까 기류법을 쓸게요. 기류법을 쓴다는 건 이것도 성립 안 하고 이것도 성립 안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W1이 W2에 포함이 안 되고 W2도 W1 안에 포함이 안 된다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둘 다 성립 안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순을 이끌어내면 되겠죠. W1이 W2 안에 안 들어가고 W2가 W1 안에 안 들어간다면 그러면은 W1 유니온 W2가 V의 subspace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모순을 이끌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W1 빼기 W2에서 X를 잡고 그 다음에 W2 빼기 W1에서 Y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일단 X랑 Y는 기본적으로 다 W1하고 W2의 유니온 안에 있죠. X랑 Y는 전부 W1에도 있고 W1 안에 있거나 아니면 W2 안에 있는 거니까 W1 유니온 W2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since W1 union W2가 subspace이기 때문에 x랑 y를 더한 것도 여전히 W1 유니온 W2 안에 있어야겠죠. 맞나요? x 플러스 y가 W1 유니온 W2 안에 있어야 됩니다. 덧셈에 닫혀 있어야 되니까요. subspace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죠? 자, 그러면은 now W1 유니온 W2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죠. x 플러스 y가 W1 안에 있거나 x 플러스 y가 W2 안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if x 플러스 y가 W1 안에 있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W1 안에 있거나 W2 안에 있을 텐데 그럼 x 플러스 y가 W1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y라는 친구도 W1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y라는 친구가 x 플러스 y에서 x를 뺀 거잖아요. 맞죠? 근데 x 플러스 y도 W1 안에 있고 x도 W1 안에 있거든요. 근데 W1이 서브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얘도 여전히 W1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무슨 이죠? y가 W2 빼기 W1에 있으니까 y는 W1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정에 의해서. 그래서 which is a contradiction. 자, 비슷하게 만약에 x 플러스 y가 W2 안에 있으면 그러면은 x라는 친구는 x 플러스 y에서 y를 뺀 건데 근데 x 플러스 y도 W2 안에 있고 y도 지금 W2 안에 있죠. 지금 여기서 아이고 여기 y가 W2 안에 있죠. 그죠? y가 W2 안에 있으니까 W2 안에 있는 것끼리 연산을 해도 W2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contradiction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참이될 수 없다는 거죠. x 플러스 y가 W1 유니온 W2 안에 있으면 x 플러스 y는 W1 안에 있든지 W2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둘 다 안 되니까 모순이다. 따라서 W1이 W2 안에 있거나 또는 W2가 W1 안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성립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증명이 낯설죠. 이제 안 해봐서 그래요. 이제 좀 여러분이 많이 연습을 해보고 오늘 한 내용 잘 정리를 해보시면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problem 5 볼게요. 이거는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개념인데 여러분이 이거를 문제 푼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익혀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계속 나올 거라 뒤에 연습 문제 풀 때도 필요하고요. 계속 이제 나올 겁니다. problem 5, 6 같은 거는 이제 그러니까 더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다음에 다이렉트 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거랑 이제 쿼션 스페이스도 소개를 하고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계속 쓸 거거든요. 이제 뒤에서도 계속 나올 거라 그게 본문에 있는지는 제가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튼 연습 문제 풀 때 뒤에서 계속 쓸 거기 때문에 problem 5하고 problem 6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let V be a vector space 라고 합시다. 이제 우리가 뭘 정의하냐면 S1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집합이고요. S2라고 하는 게 집합입니다. V의 subset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거랑 이거는 다른 표기예요. 얘는 이제 subset이란 뜻이고요. 부분 집합이란 뜻이고 얘는 뭐예요? subspace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표기법이 다르죠. 좋습니다. 그래서 S1하고 S2가 V 안에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S1 플러스 S2를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뭔가 이제 표기법으로 오늘 많이 소개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으면 이게 점점이 두 개 있는 거 있죠. 이게 정의되는 대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요. 실제로 많이 쓴 노테이션이고. 자, 그래서 S1 플러스 S2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집합을 둘이 더한다는 게 뭐 정의가 원래는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한 적이 없죠. 근데 이제 정의를 할 겁니다.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x1 플러스 x2들의 모임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x1은 s1 안에 있고 x2는 s2 안에 있는 걸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뭐 고등학교 때 문제 풀어보시면 문제 몇 집합방에서 문제 좀 열심히 풀어보셨으면 뭐 이런 집합들에 대해서 좀 본 적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이 s1이 1, 2, 1하고 2를 모아놓은 거고 s2가 3, 4, 5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s1 플러스 s2는 뭐예요? 둘이 더한 것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모아놓을까요? 1하고 3 더하면 4하고 그죠? 1하고 4 더하면 5고요. 그 다음에
1하고 5 더하면 6이죠. 그리고 2하고 3 더하면 5, 2하고 4 더하면 6, 2하고 5 더하면 7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두 집합의 원소들을 모아놓은 것들의 집합, 이게 바로 S1 플러스 S2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S1 플러스 S2를 정의를 한대요. 이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sum 이렇게 부릅니다. S1과 S2의 sum 이렇게 부르고요. 많이 쓰는 표기이긴 하고요. 뭐 근데 이게 뭐 모든 상황에서 다 이렇게 정의되냐 그건 아니긴 한데, 뭐 아무런 맥락이 없이 그냥 더하기가 낫다 이런 식으로 두 집합을 더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볼게요. W1하고 W2가 subspaces of V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뭘 주장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W1 플러스 W2가 subspace of V가 된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주장해야 되는 건 W1하고 W2가 W1 플러스 W2를 포함하고 있다, 포함된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되고요. 문제를 읽어보시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또 뭘 보여야 되냐면, 만약에 W subspace, V의 subspace W가 W1도 포함하고 W2도 포함한다면, 그러면은 W1 플러스 W2도 W에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세 가지 사실을 증명을 해야 돼요. 나누실 수 있겠어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subspace라는 걸 보일 때는 우리가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되죠. 덧셈에 닫혀 있는가, 스칼라벨에 닫혀 있는가, 그리고 0이 있는가, 그것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덧셈에 대해 닫혀 있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그러려면 여기서 이제 두 개를 잡아야죠. 원소 두 개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take x1 플러스 x2라고 하는 친구가 w1 플러스 w2 안에 있겠죠. 그리고 y1 플러스 y2라고 하는 친구도 이제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덧셈으로 표현이 돼야 되니까 이 w1 플러스 w2 안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w1 안의 친구랑 w2 안에 있는 친구의 덧셈으로 표현이 돼야 되니까 원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소 두 개를 잡아봅시다. 근데 이제 x1이 w1 안에서 가져온 거고 x2가 w2 안에서 가져온 것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표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x1은 w1 안에 있고 x2는 w2 안에 있고 y1은 w1 안에 있고 y2는 w2 안에 있고. 근데 이게 귀찮으니까 어떻게 쓰셔도 괜찮냐면 x1, y1은 w1 안에 있고 x2, y2는 w2 안에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원소를 가져왔을 때 둘이 더했을 때 이제 둘이 더했을 때 여전히 W1 플러스 W2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W1 안에 있는 친구랑 W2 안에 있는 친구의 덧셈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건 이제 사실 교환 법칙하고 결합 법칙을 여러 번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 친구가 x1 플러스 y1 플러스 x2 플러스 y2로 쓸 수 있겠죠. 벡터 공간에 교환 법칙이랑 결합 법칙,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을 이제 열심히 쓰면은 순서도 바꿀 수 있고 뭐 계산하는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자리를 바꿀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얘기를 해주시고요. 자, 여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x1하고 y1이 w1 안에 있기 때문에 x1 플러스 y1도 w1 안에 있어야죠. 왜냐하면 w1이 벡터 스페이스니까. subspace가 벡터 스페이스랑 같은 뜻이죠. 왜냐하면 subspace는 뭐예요? 그냥 V 안에 들어있는 벡터 스페이스를 그냥 subspace라 부르는 겁니다. 위에 subspace라고. 그러니까 여튼 벡터 스페이스니까 덧셈에 대해 닫혀 있고요. 그 다음에 x2 플러스 y2도 여전히 w2 안에 있어야죠. w2가 subspace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w1 플러스 w2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증명 끝났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덧셈에 대해 닫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좀 내리고, 자, 이제 스칼라벨에 대해 닫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봅시다. 자, take x1 플러스 x2, w1 플러스 w2 안에 있는 원소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스칼라도 가져와 봅시다. 스칼라는 C라고 적어볼까요? C가 이제 F 안에 있겠죠. 자, 그리고 x1은 어디 있는지 표기를 해줘야 돼요. x1 w1 안에 있고요. x2는 w2 안에 있고요. 자, 그러면은 x1 플러스 x2의 상수배를 한 것 역시 여전히 w1 플러스 w2 안에 있는지 궁금한 건데요. 얘를 정리를 하면 이게 cx1 플러스 cx2죠. 이거는 벡터 스페이스 성질 중에 덧셈에 대한 그 분배 법칙을 쓴 거죠. 분배 법칙을 쓴 건데 그 7번인지 8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금방 볼게요. 네, 이게 7번이었네요. 네, 7번이었습니다. 7번 성질을 쓰시면 여러분이 cx1 플러스 cx2로 이렇게 갈라쓸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cx1은 w1 안에 있고 cx2도 w2 안에 있죠. 왜냐면은 w1하고 w2는 스칼라 베리에 닫혀 있으니까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되는 건 w1 플러스 w2 안에 0이 있는지가 궁금한 건데 0이라고 하는 친구를 뭐라고 쓸 수 있죠? 0은 이제 벡터 스페이스 V의 아이덴티티 엘리멘트죠. 그래서 이게 0인데요. 0이란 친구가 w1 플러스 w2 안에 있는지 궁금해요. 근데 그 0을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0 더하기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0이라는 친구는 w1 안에 있어야 되고요. 0이라는 친구 또 w2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 더하기 0은 w1 플러스 w2 안에 있기 때문에 0 역시 w1 플러스 w2 안에 있어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확인 끝났고요. 자, 이제 1번 그래서 w1 플러스 w2가 V의 सब스페이스다 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뭐 V의 सब셋인 것도 사실 분명하죠. 왜냐면은 V도 덧셈에 닫혀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굳이 안 적긴 했는데 그래도 좀 언급을 하면 사실 제일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w1 플러스 w2가 V의 सब셋이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있어야 돼요. 이거 안 적었다가 감점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시험 문제 풀 때 이걸 안 적어서 감점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말이라도 좀 써주세요. 알겠죠? is obvious. 혹은 since V is closed under addition. 네, 뭐 이런 말이라도 이제 여러분이 적어주셔야 감점을 안 당할 것 같아요. 괜찮죠? 네, 이 말이 제일 앞에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튼 이 크라이테리언을 쓰려면 सब셋일 때만 쓸 수 있어서 이 말은 좀 적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W1하고 W2가 W1 플러스 W2의 이제 सब셋인지 궁금한데요. 컨테인 하는지, 컨테인이 되는지가 궁금한데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분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으면 뭘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같은 말이 뭐냐면 사실 이거의 정의가 뭐냐면 X가 A 안에 있으면 X가 B 안에 있다. 이게 정의예요. 아까도 약간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정의입니다. A가 B 안에 들어있다. 의 정의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 증명을 고등학교 때 많이 해보지 않아서 뭔가 이제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중요성을 체감을 못할 수도 있는데 여튼 모든 포함 관계에 대한 증명은 다 이겁니다. 왜냐면 정의가 이거라서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W1이 W1 플러스 W2 안에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으면 그럼 W1 안에 있는 원소를 가져와서 걔가 W1 플러스 W2 안에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근데 X라고 하는 친구를 뭐라 쓸 수 있죠? X 더하기 0이라 쓸 수 있죠. 이거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의 성질이죠. 그러면 X는 W1 안에 있고요. 정의에 의해서, 가정에 의해서. 그리고 0이라는 친구는 모든 벡터 스페이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W2가 위에 सब스페이스이기 때문에 W2 안에 있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X 플러스 0은 W1 플러스 W2 안에 있으니까 X가 W1 안에 있을 때 X가 지금 W1 플러스 W2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W1은 W2의 W1 플러스 W2의 सब셋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W2도 마찬가지죠. X가 W2의 원소라고 얘기를 했을 때 X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0 더하기 X라 쓸 수 있죠. 이거는 뭐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하고 항등원 성질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0은 W1 안에 있고요. X도 W2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W2가 W1 플러스 W2 안에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번째 명제를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명제를 증명을 해볼까요? 자, W1하고 W2가 W의 부분집합이고요. 사실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W가 W1하고 W2를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사실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정확하지만 근데 어차피 W1하고 W2가 सब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랑 이제 같은 말이에요. 그죠? 뭐 사실 어떻게 쓰든 상관없긴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여튼 W1하고 W2가 W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W는 V의 सब스페이스고요. 그랬을 때 W1 플러스 W2가 W의 सब스페이스이냐
사실은 subspace인지 확인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거는 contain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W1 플러스 W2도 벡터 스페이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containment랑 subspace랑 같은 이야기가 되죠. 어쨌든 얘이면 얘다라는 걸 이제 증명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containment를 보이고 싶으면, 다시 말하면 포함 관계를 보이고 싶으면 이 안에 있는 원소를 가져왔을 때 이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take x1 플러스 x2 in w1 플러스 w2를 가져와 봅시다. x1은 w1 안에 있고요. 그리고 x2는 w2 안에 있겠죠? 자, 그랬을 때 x1 플러스 x2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x1이라고 하는 친구도 w 안에 있죠. 그러니까 x1이라고 하는 친구는 w1 안에 있으니까 w1이 지금 w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되기 때문에 w1이 w에 포함되기 때문에 x1은 w 안에 있고요. 그리고 x2 역시 w2 안에 있는데 w2가 w에 포함되기 때문에 x2도 w 안에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x1 플러스 x2라고 하는 것도 w 안에 있어야죠. 왜냐면 x1이 w 안에 있고 x2가 w 안에 있는데 w가 덧셈에 대해 닫혀있기 때문에 x1 플러스 x2는 w 안에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끝났죠? x1 플러스 x2가 w1 플러스 w2 안에 있었는데 지금 x1 플러스 x2가 w 안에 있게 됐죠? 그러니까 모든 w1 플러스 w2의 원소가 w 안에 있기 때문에 w1 플러스 w2가 w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번을 증명을 했고요. 자, 이제 2번을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죠? 할 게 많죠? 자, W가 이번엔 V의 subspace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 전에 얘가 의미하는 것부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W1 플러스 W2가 결국에 우리가 뭐라고 이제 확인을 한 거냐면, 일단 W1하고 W2라는 subspace가 있었을 때, 일단 그게 더한 것이 V의 subspace다. 그러니까 W1하고 W2를 포함하는 subspace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W1하고 W2가 있는데, 걔네들을 가지고 이제 W1 플러스 W2라는 좀 더 큰 subspace를 만든 거예요, V에. 근데 무작위로 그냥 잡은 게 아니라 3번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가장 작은 W1과 W2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subspace다라는 것을 3번에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약에 W라는 게 W1하고 W2를 포함하고 있으면 W라는 친구는 W1 플러스 W2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W1 플러스 W2가 제일 작은 거란 얘기거든요. 뭐 중에서 제일 작다고요? W1과 W2를 포함하는 subspace 중에서 제일 작은 subspace다. 적어볼까요? 3번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W1 플러스 W2 is a subspace minimum subspace V 혹은 smallest 할게요. is the smallest 제일 작은 subspace V containing both W1 and W2. 이런 측면에서 W1 플러스 W2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정리를 하시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W가 V의 subspace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뭘 정의할 거냐면 V 플러스 W라는 걸 정의를 할 거예요. 여기서 V는 뭐냐면 라지 V의 원소입니다. 라지 V의 원소 스몰 V를 가져왔을 때 스몰 V 플러스 W라는 걸 정의를 할 거예요. 이건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그냥 V를 원소로 갖는 집합하고 W를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합하고 집합의 덧셈은 아까 정의를 했잖아요. 여기 있는 집합의 원소끼리 그냥 더한 것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구체적으로 쓰면은 V 플러스 W들의 모임인데 W는 W 안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여튼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코셋이라고 불러요. 코셋 of W. 그래서 W에 이제 한국말로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잉여류라고 하나요? 여튼 네, 코셋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containing V. 네, 이렇게 containing V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 코셋을 더 코셋으로 바꿀 수 있겠죠. 자, 여튼 이게 이제 우리가 V 플러스 W의 정의가 되겠고요. 어려운 건 아니죠. 지금 우리가 할 얘기는 뭐냐면 2번에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V over W라는 쿼션 스페이스를 정의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스페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V over W라고 하는
쿼션 스페이스를 이제 정의하는 게 목적인데요. 얘네들은 어떤 걸 모아놓은 집합이냐면 이 코셋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코셋들을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그래서 코셋들을 모아놓은 집합인데, 그러니까 V over W라고 하는 친구가 코셋들을 모아놓은 집합인데, 그걸 그냥 일단은 V over W라고 적기 전에 S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S라고 하는 친구를 뭐냐면 이 코셋들을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코셋들을 모아놓은 집합. 이걸 우리가 S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생각하면, 그러니까 예시를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R2라고 하는 게 V고 W라고 하는 서브스페이스를 제가 X, 0 이렇게 잡을게요. 얘도 서브스페이스죠. 얘는 대충 얘기하면 얘는 약간 X축이고요. X축. V는 R2죠. V는 R2. 그냥 평면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S라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이 W에서 뭐 0,0을 더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뭐 W에서 0,1을 더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이런 집합들을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원소가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원소가 집합이고. 근데 이제 또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게 사실 0,0 플러스 W랑 1,0 플러스 W는 이제 같은 친구거든요. 이제 이거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은 걸 두 번 적으면 안 되겠죠. 0,0 플러스 W를 또 적고 여기다 1,0 플러스 W도 적으면 안 돼요. 0,0 플러스 W랑 1,0 플러스 W가 집합으로서 같기 때문인데요.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문제 풀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튼 S를 이제 V 플러스 W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define the addition and scalar multiplication as follows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V1 플러스 W라고 하는 친구랑 V2 플러스 W라고 하는 친구를 이제 더하도록 할 텐데, 그걸 뭐 어떻게 더할 거냐면, 그러니까 둘이 이 두 집합을 더한다. 그러니까 집합을 더한다라는 거랑 좀 얘기가 달라요. 여기서는 그냥 S라는 그 집합에다가 연산 구조를 정의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실수가 있으면 실수에 뭐 3하고 4가 있으면 그것의 덧셈을 정의하는 것처럼 이 집합의 원소들에 대해서 이제 덧셈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덧셈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V1 플러스 V2 플러스 W 이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어떻게 하면 되냐? A 곱하기 V 플러스 W는 AB 플러스 W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건 첫 번째 well defined, 잘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실제로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지를 이제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처음 보셨으면 일단 제일 막히는 게 well definedness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well definedness가 왜 문제냐면, 그러니까 well definedness를 번역하면 잘 정의되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잘 정의되었다 이 얘기인데, 지금 V1 플러스 W랑 V2 플러스 W를 보시면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V가 R2고 W가 X, 0 X는 R의 원소 이렇게 놨을 때, 즉 얘는 X축, 얘는 V는 평면이라고 놨을 때 0,0 플러스 W랑 1,0 플러스 W는 같은 집합이거든요. 이게 왜 같냐면 이쪽에 있는 0,0이랑 W를 더하면 어떤 집합이 만들어질까요? 그냥 결국에는 X, 0 X는 R의 원소 이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쓰면 0,0 더하기 X, 0인데 얘는 그냥 X, 0 X는 R의 원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튼 X축이잖아요. 근데 1,0 플러스 W도 1,0 플러스 X, 0에다가 X는 R의 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결국에는 얘도 X축이죠. 왜냐면은 X가 뭐 마이너스 1이면 0,0이 만들어지고, 여튼 모든 X축 상에 있는 원소들이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X축이고 얘도 X축이에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X축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라는 얘기예요. W로 표현할 수도 있고 1,0 플러스 W로 표현할 수도 있고 2,0 플러스 W로 표현할 수도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즉 같은 집합이더라도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 V1이 가능한 V1이 여러 개란 뜻이에요. 그럼 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지금 이렇게 더해서 얘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결과를
맞나요? 네, 얘랑 얘랑 더해서 얘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표현에 의존하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두 개를 더 할 거예요. 두 개,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짝수 집합하고, 그죠? 홀수 집합을 예를 들어 더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그냥 무작위로 그냥 뭐 4를 그냥 택하고 그냥 무작위로 7을 택해서 4 더하기 7은 11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만약 그러니까 이 두 개 집합을 더 한다는 걸 뭐라고 정의를 해버리냐면, 여기서 원소를 하나 가져오고 여기서 원소를 하나 가져와서 더한 걸로 적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건 잘 정의된 건가요? 안 됐죠. 왜냐면은 여기서 뽑을 수 있는 방식이 너무 여러 가지고 여기서도 뽑을 수 있는 방식이 너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뽑고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뽑아서 더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가능한 값이 너무 많아지죠. 너무 많아지니까 잘 정의된 게 아닙니다. 그죠? 덧셈이라고 하려면 이것도 함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하나의 값으로 딱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냥 하나 뽑고 하나 뽑아서 더해주세요 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표현에 의존하는 방식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표현에 의존할 수 있어서 지금 well defined 되어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V1을 택하고 다른 V2를 택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시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다른 V1하고 다른 V2를 가져왔을 때 똑같은 거를 확인하면 돼요. 그럼 덧셈이 잘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take 또 다른 친구를 가져올게. 그러니까 V1 플러스 W가 다른 표현 방식으로 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W1 플러스 W로 써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V2 플러스 W라고 하는 친구가 W2 플러스 W로 정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을 때 덧셈을 해서 만들어진 V1 플러스 V2 플러스 W라는 친구랑 이렇게 표현했을 때 만들어진 W1 플러스 W2 플러스 W라는 친구가 같은 집합인지 확인을 하면 그러면은 well defined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고 얘면 얘다라는 걸 증명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if 얘를 가정해서 여러분이 얘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예쁘게 쓰려면 다시 쓸게요. take V1, V2, W1, W2 in V such that V1 플러스 W가 V2 플러스 W고, 아니죠. W1 플러스 W고 W1 플러스 W고요. 그리고 V2 플러스 W가 W2 플러스 W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건 V1 플러스 V2 플러스 W가 W1 플러스 W2 플러스 W다 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면 되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가기 앞서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바로 보이기는 좀 힘들고, 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명확하게 해볼까요? 얘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렘마를 하나 두겠습니다. 렘마는 이제 보조 정리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뭘 렘마로 둘 거냐면, 사실 여러분 교재 연습 문제 있는 그 문제긴 한데, 만약에 이제 for VW가 V 안에 있을 때 if V 플러스 W라는 친구랑 W 플러스 W라는 친구랑 같아졌으면, 그러면은 V 빼기 W가 W 안에 있게 됩니다. 이게 대충 생각해보면은 이게 뭔가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생각해보세요. V1 플러스 W가 W1 플러스 W라고 했을 때 양변에 마이너스 V1을 더해버리면, 뭐 더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더해버리면 W1 빼기 V1 플러스 W가 W 안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W1 빼기 V1에다가 뭔가 W의 원소를 더해서 W의 원소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얘 빼버리면 W 빼기 V1이 W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증명이긴 한데, 여튼 이제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성립하면 V 빼기 W가 이게 성립하면 V 빼기 W가 W 안에 있다는 거고요. 사실은 거꾸로 V 빼기 W가 W 안에 있으면 V 플러스 W는 W 플러스 W랑 같다라는 것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사실 같은 말이 됩니다. 이거는 교재 연습 문제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프루프 해봅시다. if and only if니까 필요 충분 조건인지 확인을 하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증명해야 되고 왼쪽으로 가는 것도 증명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볼까요? 자, 이제 v 플러스 w라고 하는 친구가 w 플러스 w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v라고 하는 친구는 v 플러스 0이라서 v 플러스 w 안에 있겠죠. 그죠? v 플러스 w 안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게 w 플러스 w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v가 w 플러스 w 안에 있기 때문에 there exists w prime in w such that v는 w 플러스 w prime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then v 빼기 w가 w 프라임 안에 있겠죠. w 넘기면 v 빼기 w가 w 프라임 안에 있고요. 그럼 w 프라임이 지금 w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정이잖아요. w 프라임이 w 안에 있기 때문에 v 빼기 w가 w 안에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자, 이제 왼쪽으로 가봅시다. v 빼기 w가 w 안에 있으면 왜 얘가 같아지는지, 두 집합이 같다는 걸 확인을 할 때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a는 b라는 거의 정의가 뭔가요? 두 집합 a는 b, a랑 b랑 같다는 게 정의가 뭔가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다. 이게 정의거든요. 얘의 정의가 얘고요. 그럼 얘의 정의는 뭐였어요? x가 a 안에 있을 때 x가 b 안에 있다. 얘의 정의는 뭔데요? x가 b 안에 있을 때 x가 a 안에 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명제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집합이 같다는 걸 증명을 할 때는 얘도 보여야 되고 얘도 보여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해볼까요? 얘가 얘 포함된다라는 걸 증명을 하려면 take v 플러스 w 프라임을 v 플러스 w에서 가져와야겠죠. 그죠? 여기서 w 프라임은 w 안에 와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v 플러스 w 프라임이 w 플러스 w 안에 있는지 보이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v 플러스 w 프라임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v 빼기 w 플러스 w 프라임. 그러니까 다시 쓸게요. 이렇게 하면 좀 그렇고. 다시 우리가 w랑 라지 w의 합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w 플러스 v 빼기 w 플러스 w 프라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제 같은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아까 가정에 의해서, 여기 가정이죠. 이게 가정이잖아요. v 빼기 w가 w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 라지 w 안에 있고요. w 프라임이라는 친구도 라지 w 안에 있으니까 w 더스템한 것도 w 안에 있어야죠. 따라서 이 친구는 w 플러스 라지 w 안에 있습니다. 됐나요? 조금 어렵죠? 자, 거꾸로도 가볼게요. take w 플러스 w 프라임을 w 플러스 w에서 잡읍시다. 그래서 w 프라임은 w의 원소고요. 자, 그러면은 then w 플러스 w 프라임이라는 친구는 뭐라 쓸 수 있냐면 v 플러스 w 빼기 v 플러스 w 프라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v 빼기 w가 라지 w 안에 있으면 걔에다가 마이너스 취해준 것도, 마이너스를 곱해준 것도 w 안에 있죠. 그리고 w 안에 있는 거랑 w 안에 있는 거랑 더하면 w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v 플러스 w 안에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끝났죠? hence v 플러스 w랑 w 플러스 w랑 같아졌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자, 렘마가 보여졌고요. 그래서 이 렘마라는 게 결국 뭘 의미하는 거죠? 여기 안에 얘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얘랑 같은 말이 뭐냐면 v1 빼기 w1이 라지 w 안에 있다는 거예요. By lemma above, v1 빼기 w1이 라지 w 안에 있고요. and v2 빼기 w2도 라지 w 안에 있는 거죠. 그죠? 얘이면 얘가 성립한 했으니까요. 네, 여기다가 그대로 지금 렘마를 적용을 한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이제 v1 빼기 w1이 라지 w 안에 있고 v2 빼기 w2가 라지 w 안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아까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보이고 싶은 게 뭐였냐면, 다시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게 뭐였냐면 v1 플러스 v2 플러스 w가 w1 플러스 w2 플러스 w랑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게 우리가 목표였거든요. 그죠? 근데 얘랑 같은 말이 뭐였냐면 v1 플러스 v2 빼기 w1 빼기 플러스 w2, 이 친구가 라지 w 안에 있다는 거랑 같은 말이죠. 렘마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 렘마에 의해서 얘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얘를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사실 그럼 이제 분명하지 않나요? then v1 플러스 v2 빼기 w1 플러스 w2라는 걸 뭐라고 쓸 수 있냐면
V1 빼기 W1 더하기 V2 빼기 W2라고 쓸 수 있고 V1 빼기 W가 W의 원소고요. V2 빼기 W가 W의 원소니까 그러니까 결국 W의 원소는 덧셈에 대해 닫혀있기 때문에 W는 덧셈에 대해 닫혀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라지 W의 원소라고 적을 수 있겠죠. 맞나요? 따라서 by lemma V1 플러스 V2 플러스 W라는 친구랑 W1 플러스 W2 플러스 W라는 친구랑 같아졌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뭘 보인 거죠? 덧셈에 대해 잘 정의되어 있다라는 걸 보인 거예요. 됐나요? 네, 조금 힘들죠. 자, 이제 두 번째 스칼라베에 대해 닫혀 있다라는 것도 증명을 해볼게요. 이제 렘마를 알고 있으면 증명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해볼게요. 스칼라베에 대해 닫혀 있다는 건 뭘까요? 스칼라베에 대해 닫혀 있다. 여러분이 얘는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그러니까 다시 이 친구는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냥 A 그냥 그대로잖아요. 근데 이 친구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V 플러스 W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만약 다른 표현 방식으로 V 플러스 W를 쓰게 되더라도 같은 결과를 나오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well definedness의 의미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다른 V 플러스 W를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면 되는 거니까 자, take VW in V such that V 플러스 W랑 W 플러스 W랑 같아지도록 하는 그런 VW를 같이 봅시다.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다른 거죠. 똑같은 집합이지만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지금 달라진 거예요. 자, 그렇게 표현 방식이 달라졌을 때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결과값이 동일한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즉 AV 플러스 W가 AW 플러스 W랑 같아지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그거를 확인하려면 아래다 적을게요. 이것을 보이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 이거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이제 렘마를 써야 돼요. by lemma V 플러스 W가 W 플러스 W랑 같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V 빼기 W가 라지 W의 원소라는 거랑 같은 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then A 곱하기 V 빼기 W라고 하는 친구도 라지 W 안에 원소가 되겠죠? 왜냐면 W가 스칼라베에 대해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쓰면 AV 빼기 AW는 A 곱하기 V 빼기 W인데 A 곱하기 V 빼기 W가 라지 W의 원소가 되겠죠. hence 다시 렘마를 쓰게 되면 AV 빼기 AW가 라지 W의 원소라는 것은 AV가 AW 그러니까 AV 플러스 W가 AW 플러스 W랑 일치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제 스칼라베에 대해 닫혀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칼라베가 잘 정의되어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well definedness는 끝났습니다. 1번에서 다 보였죠. 됐죠? 자, 이제 우리가 1번, 2번에서 다 보였죠. 그러니까 제 말은 1번, 2번이라면 좀 그렇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1번과 2번을 나눠서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벡터 스페이스인지 확인하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덧셈을 잘 정의를 했고요. 스칼라베도 잘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벡터 스페이스를 이루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누군가의 सब스페이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더 큰 집합 이런 게 없잖아요. V가 더 큰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V의 सब셋이 아니잖아요. 얘는 그냥 이상한 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것 역시 이거는 새로 만드는 벡터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첫 번째 벡터 스페이스 8가지 성질을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금 귀찮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VS1부터 VS8까지 여러분 다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VS1이 뭐냐면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었죠. 그래서 그냥 대충 쓸게요. 이제 얘가 누구의 원소인지 뭐 굳이 제가 강조해서 적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소 2개를 가져와서 그죠? S 안에 원소 2개를 가져와서 더해줬더니 그게 자리를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근데 이거 덧셈에 대한 정의에 의해서 얘를 뭐라 쓸 수 있죠? V 플러스 W 플러스 W라고 적을 수 있죠. 이게 덧셈에 대한 정의죠. 근데 V 플러스 W는 뭐랑 똑같은 수예요? W 플러스 V랑 똑같은 수죠? 근데 얘는 다시 덧셈에 대한 정의에 의해서 W 플러스 W 플러스 V 플러스 W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거 확인했고요. 좀 대충 쓰고 있어요. 원래는 V가 라지 V의 원소고 W도 라지 V의 원소다 뭐 이런 말도 써줘야 되는데 이제 그건 여러분이 벡터 공간 시간에 그러니까 앞선 문제 풀어보면서 열심히 연습을 해보셨을 테니까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vs2도 볼게요. vs2 결합 법칙이 성립한지 확인을 하는 건데 u 플러스 w 플러스 v 플러스 w 플러스 w 플러스 w 이렇게 세 개를 더할 때 앞에서부터 계산하냐 뒤에서부터 계산하냐 차이가 없다 이 얘기죠.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u 플러스 v 플러스 w고요. 그리고 또 계산하면 u 플러스 v 플러스 w 플러스 w죠. 근데 이제 덧셈에 대한 그 u 플러스 v 플러스 w를 우리가 u 플러스 v 플러스 w로 쓸 수 있으니까 뭐 벡터 공간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다시 덧셈에 대한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벡터의 덧셈에 대한 정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갈라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질 확인했고요. 자, 세 번째 성질 볼게요. 항등원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v 플러스 w랑 뭘 더하면은 v 플러스 w가 나올 것 같나요? 그쵸, 0 플러스 w를 더하면 나오겠죠? 네, 그게 세 번째 성질 확인한 거고요. 네 번째 성질 v 플러스 w에다가 뭘 더해야 항등원이 0 플러스 w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b 플러스 w를 더하면 되겠죠? 네, 그게 이제 항등원이고요. 자, 다섯 번째 성질 스칼라 AB에 대해서 A 곱하기 B 곱하기 V 플러스 W를 해주는 것이 그다음 이제 얘랑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약간 결합법칙 비슷한 걸 확인하는 거였는데요. 자, 정의에 의해서 얘는 뭐랑 똑같냐면 A, B, V 플러스 W 얘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벡터 공간의 성질에 의해서 얘를 뭐라 쓸 수 있죠? A 곱하기 B, V 플러스 W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면 다시 스칼라베의 정의에 의해서 A 곱하기 B, V 플러스 W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다시 스칼라베의 정의에 의해서 A 곱하기 B 곱하기 V 플러스 W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VS6 가겠습니다. VS6 미안해요. 이거 VS5가 아니라 6였네요. 미안합니다. 이게 VS6고요. VS5는 뭐였냐면 1하고 V 플러스 W를 곱하면 V 플러스 W가 그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하는 거였는데 정의에 의해서 얘는 1 곱하기 V 플러스 W고요. 얘는 V 플러스 W라 쓸 수 있으니까 맞죠? 이게 VS5입니다. 자, 이제 VS7 가볼게요. 분배 법칙입니다. 자, A 곱하기 V 플러스 W 플러스 W 플러스 W가 분배 법칙이 성립한지 확인해 봅시다. 자, 덧셈의 정의에 의해서 A 곱하기 V 플러스 W 플러스 W고요. 스칼라베의 정의에 의해서 A 곱하기 V 플러스 W 플러스 W고요. 얘 먼저 계산하는 거죠. 괄호를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뭐 여튼 얘를 먼저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계산하면 AV 플러스 AW 플러스 W고요. 그죠? 덧셈의 정의에 의해서 AV 플러스 W 플러스 AW 플러스 W고요. 스칼라베의 정의에 의해서 A 곱하기 B 플러스 W 플러스 A 곱하기 W 플러스 W. 분배 법칙 성립한지 확인했네요. 자, 마지막 분배 법칙 보겠습니다. A 플러스 B 곱하기 V 플러스 W가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는 거고요. 스칼라 배의 정의에 의해서 A 곱하기 B, A 플러스 B 곱하기 V 플러스 W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쓰고요. 그러면 다시 안쪽에 있는 거 뭐라 쓸 수 있냐면 AV 플러스 BV 플러스 W라 쓸 수 있고요. 덧셈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요. 자, 완전 노가다죠. 그리고 스칼라 배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분배 법칙 확인을 한 거죠. 자, 그래가지고 8가지 성질을 다 확인했기 때문에 실제로 벡터 스페이스를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한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우리가 문제 5번 좀 길었는데 다 풀어봤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이 S를 이렇게 이런 에디션과 이런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갖는 이 스페이스를 우리가 쿼션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목공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이거 엄청 중요하게 쓸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 중요하게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현대대수를 공부를 하실 때 이 쿼션 스페이스라는 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벡터 스페이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그걸 선형대에서 할지는 모르겠어요. 여튼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프로블럼 5는 다 풀어봤고요. 이제 프로블럼 6를 볼 텐데 근데 오늘 스팬과 리니어 인디펜던스를 한다고 해놓고 안 할 것 같네요.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요. 생각보다 그냥 벡터 공간 6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미안해요. 벡터 공간 6입니다. 벡터 공간 6예요. 자, 벡터 공간 6번째 시간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 프로블럼 6를 볼 텐데 이것도 잘 오늘 끝낼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자,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이렉트 썸이라고 하는 개념, 직접 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합.
이게 뭐냐면 만약에 W1하고 W2가 이제 V의 subspace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W1 더하기 W2가 V고 그리고 W1하고 W2가 이제 교집합이 0이에요. 0이라는 거는 공집합이란 뜻이 아니라 W1도 0을 가지고 있고 W2도 0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W1하고 W2를 교집합했더니 0벡터 공간, 0벡터 스페이스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0 빼고는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0은 어차피 둘 다 갖고 있고 그러니까 0은 무조건 교집합에는 있을 텐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이 표기를 하거든요. 0을 이제 뭔가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표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0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냥 이게 0 벡터 공간의 표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W1 플러스 W2는 V고 W1 인터섹션 W2가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을 하면 그럼 우리가 we write V를 뭐라고 쓰냐면 W1하고 W2를 합해서 만들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어때요? 뭔가 이제 서로 W1하고 W2가 뭔가 0에서밖에 안 만나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직접 합했다. Direct sum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됐죠? 예시를 좀 보려고 합니다. 1번 문제에서 이제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자, W1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AIJ가 다 0이어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에 대해서 0이어야 되냐면 i가 j 이상인 친구들에 대해서 0이어야 됩니다. 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이 열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0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여러분 주대각선이 어떤 친구들이죠? i는 j가 되는 친구들이고요. 위쪽에 있는 친구들이 i가 j보다 큰 친구들,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i가 j보다 작은 친구들이겠죠. 맞나요? 행렬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그죠? 주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는 친구들이 행번호가 열번호보다 큰 거고요. 거꾸로 얘기했네요. 미안합니다. 위에 있는 친구들이 행번호가 열번호보다 작은 거죠. 왜냐면 여기 A11, A12, A13 이렇게 가니까 행번호가 열번호보다 작은 친구죠. 그리고 여기 아래 있는 친구들이 행번호가 열번호보다 큰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냐면 이런 친구들이 다 어때야 된다는 얘기예요? 0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윗부분만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다 어떤 행렬들일까요? 상삼각행렬,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겠죠. 그죠? 근데 그냥 완전히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라기보다는 다이어거널 엔트리들이 전부 0인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W2는 어떤 친구들이죠? W2는 m by n 행렬들의 모임인데 aij는 0 for all i가 죄송해요. i가 j보다 클 때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문제에서 왜 이렇게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i가 j보다 클 때 aij는 0이고 i가 j보다 작거나 같을 때 aij는 다시 얘기할게요. W1이란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죠? 그죠? W1이란 친구는 주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랫부분이 전부 0인 친구들. 그러니까 주대각선 살아남고 윗부분도 살아남으니까 얘네들은 set of upper triangular matrix겠죠.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일까요? 거꾸로 얘네들이 다 0이 되는 거니까, 그죠? i가 j보다 작거나 같은 친구들이 전부 0이 되는 거니까 얘는 set of lower triangular matrix인데 근데 다이어고널 엔트리는 다 어때야 돼요? 0이어야 되는 거죠. with zero diagonal entry.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m by nf라고 하는 친구가 w1하고 w2의 다이렉트 썸이다 라는 것을 보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여라 라는 얘기야. 한마디로 어떤 걸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w1하고 w2의 합으로 m by nf를 쓸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w1하고 w2가 0에서밖에 안 만난다 라는 것을 보이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집합이 같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 컨테인먼트를 보여야 되죠. 근데 얘는 자명하죠. 왜냐하면 W1하고 W2가 전부 M by NF, M by NF의 subspace니까 direct sum도 subspace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direct sum이래. 그냥 sum도 subspace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W1하고 W2가 subspace일 때 W1하고 W2가 subspace일 때 W1 플러스 W2는 V의 subspace다라는 걸 증명을 했죠. 따라서 이쪽은 보일 필요가 없어요. 이쪽은 클리어합니다.
그래서 얘는 클리어 하고요. 반대쪽이 문제죠. 모든 행렬을 다 얘랑 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임의로 여러분이 행렬 A를 가져봅시다. 그랬을 때 걔네들을 여러분이 상삼각행렬과 하삼각행렬을 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어렵지 않을 것 같죠? 예를 들어 어떤 거죠? 예를 들어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으면 상삼각행렬과 하삼각행렬의 합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삼각행렬이라고 하면 지금 주대각선 상의 성분들이 다 0이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고 상삼각행렬은 주대각선 0일 필요가 없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죠? W1하고 W2는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될까요? 1, 2, 4, 3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 4를 이렇게 두 개로 분해할 수 있죠. 그럼 얘는 W1 안에 있고요. 얘는 W2 안에 있고요. 맞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define B랑 C를 이제 정의를 할 건데 B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I가 J보다 클 때는 다 죽어요. 0이 되고요. 근데 I가 J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냥 A, I, J로 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C, I, J도 똑같이 자, I가 J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죽고요. I가 J보다 클 때는 A, I, J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B, C는 전부 M by N 매트릭스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클리어하게 A는 B 플러스 C가 되겠죠? 얘네 둘이 더하면은 BIJ 더하기 CIJ는 I가 J보다 클 때도 AIJ, I가 J보다 작거나 같을 때도 AIJ니까 여튼 A는 B 플러스 C가 성립하고요. 그러고 B는 어디 안에 있죠? M by NF. 그러니까 B는 M by NF, C도 M by NF 안에 있으니까 이게 백통관임을 알기 때문에 더스매드에 닫혀 있죠. 따라서 A가 M by NF 안에 있기 때문에 끝났죠. 뭐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라 지금 B가 W1 안에 있고요. C가 W2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M by NF 안에 있는 친구들이 W1 플러스 W2 안에 있기 때문에 hence M by NF가 W1 플러스 W2에 포함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1번 증명 끝났고요. 첫 번째 이제 합으로 이렇게 표현된다 라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자, 이제 교집합이 0이다 라는 걸 증명을 할 텐데 suppose that X를 A라는 행렬을 하나 가져오죠. W1 union W intersection W2에서 A라고 하는 친구를 가져와 봅시다. 그럼 since A가 W1 안에 있기 때문에 AIJ는 다 어때야 되죠? 지금 정의에서 보면 I가 J보다 클 때 0이어야 되죠. 그래서 는 0 for all IJ. 근데 또 A가 W2 안에도 있기 때문에 AIJ는 0 for all I가 J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럼 결국에는 A가 어떤 친구예요? AIJ는 0 for all IJ인 거죠. 그냥 모든 IJ, 어차피 I가 J보다 크거나 I가 J보다 작거나 같거나 둘 중 하나니까 모든 IJ에 대해서 AIJ가 0이라는 거잖아요. Therefore A가 0가 되어서 and thus W1하고 W2가 이제 교집합이 되는 친구는 이제 0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번 명제 증명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성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게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skew symmetric matrix에 대해서 이렇게 또 다이렉트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시. 그러니까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개거든요. 지금 이 벡터 스페이스를 이런 식으로 어퍼 트라이앵귤러, 로어 트라이앵귤러의 다이렉트성으로 표현했지만 그 방식이 하나만 있을 것 같진 않죠.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W1은 똑같더라도 W2랑 W3랑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네, 그것도 가능한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프로블럼 6의 2, 3부터 시작해서 이제 진짜로 스팬하고 리니어 인디펜던스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